학자금을 대출해주는 민간 회사인데요. 네이비언트라는 회사인데, 나비엔트, 네이비언트. 네이비언트라고 발음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이 네이비언트가 40개의 주 정부로부터 집단 소송을 지금 받았습니다. 6만 6천여 명의 차용인들한테 빚을 줬는데, 학자금 빚을 꿔준 거죠. 이게 17억 달러라고 합니다. 총 합치면 6만 6천 명한테 준 학자금으로 준 빚이 17억 달러라고 하는데, 이걸 지금 탕감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거 다 탕감해 주겠다. 이 회사한테서 학자금 융자 받았던 분들한테는 이제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 회사, 이 네이비언트라는 회사에서는 원래 융자를 해줄 때 이 융자해주는 사람이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일정 그 점검이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데, 자격이 안 되는 사람한테도 그냥 무작정 빚을 내게끔 유도했다, 오히려 유도했다라는 그런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그것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빚을 내주지 말아야 되는데 내줬으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근데 이제 주정부 쪽에서는 이것들 이제 네이비언트 측에서 빚을 내준 부분들에 대해서 그 주정부 측이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결국 회사 측에서는 소송이 끝까지 진행될 경우에 불리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중간에 합의가 나오게 됩니다. 그 합의한 내용이 뭐냐면은 그 40개 소송 걸려 있는 주에다가 토탈 1억 4,500만 달러를 주에다가 지급을 하기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총 17억 달러의 부채를 탕감해 주기로 하면서 1억 4,500만 달러는 이 주정부에다가 또 나눠서 주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들은 다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 네이비언트가 대출을 해주면서 있었던 불법적인,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대출을 해주었던 이런 불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체 문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네이비언트 주가가 이 합의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0.08% 올랐다고 하는데요. 뭐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주가가 올랐다라는 것은 이 합의가 그만큼 긍정적이다. 회사 입장에서 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계약에서 탕감된 모든 대출은 채무 불이행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빚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빚을 진 학자금 빚을 진 사람들이 빚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졌으니까 갚아라라고 이제 막 들이닥치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 얻으려고 학자금 빚을 냈는데, 근데 직장에 들어갈 때마다 그 학자금 빚을 먼저 원청징수로 빼나가고 막 잃어버리면은 일할 맛이 나지가 않겠죠. 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조리한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제 40개의 주정부가 나서가지고 이런 일을 처리했다라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주 주 법무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이비언트는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차용인보다 회사의 이익을 더 우선시했다. 기만적이고 학대적인 관행에 가담했고,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것을 알고 있는 학생들을 표적으로 삼았으며, 교육을 통해 삶을 개선하려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안겨주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재판이 끝까지 갔으면 네이비언트가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신청한다고 무조건 주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대출 신청을 하지도 않는데 대출 받으라고 계속해서 연락해 와가지고 억지로 대출을 받게 해놓고서 나중에 가지고 빚 갚으라고 또 막 난리를 치는, 그러면 이거야말로 이제 고리대금업자 같이 되는 것이죠. 바람직하지 않은. 어쨌든 다행히 합의를 잘 보았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학생 차용자 보호센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사립 학자금 대출 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70% 이상 성장했으며 약 1,30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학자금 융자는 정부에서 주는 뭐 펠그랜트라든가 아니면 각 주마다 또 주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학자금 시스템들을 이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어떤 연방 정부나 주 정부가 주는 학자금 보조금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될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 사립 학자금 대출 시장의 문을 두들기게 되는데, 급한 마음에 두들겼다가 오히려 굉장히 인생 자체가 꼬여버리는, 돈 몇 푼 때문에 인생이 꼬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 저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2019년 말까지 미국인들은 연체 의료 부채나 연체하고 있는 의료 부채, 그러니까 의료비 빚이나 월급날 대출보다 사립 학자금 대출에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CNBC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꿈꾸면서 투자한다라는 생각으로 빚을 져서라도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들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근데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그 결정을 잘못하면 빚을 지는 것도 능력입니다. 나에게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빚을 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지혜인 것이죠. 욕심을 부리면 문제가 항상 생기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서는 안 되겠다. 누구보다도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죠.